한 7살 돼 보인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아빠." 이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저는 절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을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투자자로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를 주로 했기 때문에 명도라는 걸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 부동산을 낙찰을 받고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을 명도라고 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전혀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고 저 역시 물어줄 돈이 없는 물건이었죠. 등기부상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었고, 현장을 가보니까 예상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좀 꺼내시더라고요. 여기서 오래 살았고 부모님이 이 집을 물려줬고 내가 이 집을 물려받을 때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었고, 솔직히 지금 당장 어디 가야 할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집을 다시 월세로 계약을 해서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왜냐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거든요. 명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이 나가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비용을 입찰가에 선정을 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 산다라고 하면 명도 비용은 영원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부를 좀 봤는데 인테리어 상태도 나쁘지 않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사람한테 임차를 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 명도비도 빵원, 수리비도 빵원인 상황인 거였어요. 그리고 더욱더 유혹적인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시세보다 5만 원 정도를 더 쳐준다고 했어요. 시세보다 5만 원 정도를 더 비싼 가격으로 월세를 나한테 지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내가 살고 싶다.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거였습니다. 충분히 제 상황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7살 돼 보인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면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이 지금 살고 계신 점유자분의 따님 분이셨던 것 같은데 우연찮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애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모습을 좀 봤어요. 이때 정말 묘한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경매를 그동안 수없이 하면서 느꼈던 처음 어떤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집을 뺏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월세만 준다면 한번 믿어보자. 내가 경매를 계속 할 거고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면 좀 어떤가요? 인류애가 좀 충족이 되고, '아, 역시 경매라는 게 너무 차갑지만은 않은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서부터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전화, 문자, 방문을 해도 싹 다 씹혀요. 잠수, 완전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뭔가 도움을 좀 주려고 했던 건데, 이건 뭐 내 마음 가지고 장난을 친 느낌이라고 할까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사실 속상한 마음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 부동산 중개사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진행을 했어요. 강제 집행까지 갔던 물건이고, 사실 그 집행 비용도 제가 썼던 입찰가 안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손해본 상황은 아니죠. 그냥 순서대로 잘 일이 흘러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마음이 좀 다친 거죠. 경매를 이후에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제안을 꽤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살던 사람이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거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 싶다거나. 근데 여기서 제가 간과했던 게 자꾸 감정을 집어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채무자 겸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집을 왜 경매로 넘겼을까요? 그만큼 금전 관리에 실패를 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한테 월세를 잘 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잘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하지만 경매라는 것도 이 투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51대 49다라고 하면 51의 확률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도 그냥 좋게 풀어보자는 감정이 앞섰던 거예요. 결국 이 집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제 집행까지 갔고 법원 집행관 13건까지 부르고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까지 전부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됐던 사건이었죠. 그때 정말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매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어설픈 감정보다 차가운 시스템이 훨씬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있어요. 당신은 너무 냉정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행동할 수가 있나요? 당신은 인정이 없어요. 당신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가 너무 인정이 없는 건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설픈 인정을 주고 어설픈 감정으로 이 상황을 무모하려고 하다 보면 그 피해는 온전히 저한테 오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 피해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을 이성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투자의 세계는 감정의 세계가 아니라 논리의 세계입니다. 특히나 내가 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매는 더욱더 그래요.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이 문제의 물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만큼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감정을 배제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어설픈 따뜻함이 오히려 나도 상대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현재 계약을 할 때, 그리고 명도를 할 때, 어떤 상황에 놓일 때 녹음이나 각서, 계약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좀 남기려고 합니다. 사건들을 많이 겪으면서 더 집요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서나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감정을 배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저도 겪었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연습을 하면서 감정을 배제를 시키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투자로 성과를 내신 분들도 제 이야기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거예요. 물론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정말 훈훈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훈훈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차가운 시스템, 논리적인 이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훈훈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게 필요하다. 오늘 이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있었던 일 좀 정리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